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을 읽으며 오늘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테르란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투쟁의 시간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흘린 핏방울과 땀방울이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마시며 자란다 라는 말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고대 그리스, 근대 시민혁명, 현대 보통선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치는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도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곳이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테네는 당시에 매우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테네는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아테네라는 국가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와 시간을 가진 아테네 시민들은 정치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민주정치가 발달하게 됩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오늘날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납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오늘날과 다르게 직접 민주정치였습니다. 직접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정치의 형태입니다. 아테네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정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국민 5천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토의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대표들을 선거를 통해 뽑아서 정치를 하는 간접 민주정치 또는 대의 민주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제한적 민주정치였습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모두 정치에 참여하였으나 아테네에는 사람이나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 노예, 외국인들입니다. 즉, 아테네의 정치는 성인 남성 자유민만 참여하는 제한적 민주정치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공동체의 중요한 일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직접 토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는 독재를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민회에서는 매년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적어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돌아가려면 공무원, 즉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직자는 추첨을 하거나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는 윤번제를 통해 선출하였습니다. 올해는 내가 대통령 1년 할게. 내년에는 네가 대통령 1년 해. 내가 경찰총장 1년 할게. 너는 국방부 장관 1년 해. 이런 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 이후 사라졌던 민주정치는 17, 18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시민혁명이 발생된 근본적 배경은 시민들이 빡쳤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민은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도시 상공업자들인데 이들이 빡친 이유는 많은 세금을 내며 절대 왕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절대 군주는 오히려 이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상공업 활동을 제약하였고 정치 참여조차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 계급의 분노에 더하여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권리를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자연권 사상. 왕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였으므로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계약설 등의 사상이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펴
근대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근대 시민혁명에는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 있습니다. 시민혁명의 결과 각 나라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각 문서의 이름과 해당 혁명을 연결하여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만들어진 권리장전은 의회 정치를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고, 미국 독립혁명 결과 만들어진 독립선언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민주국가를 만들었으며, 프랑스 혁명 결과 만들어진 프랑스 인권선언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도 완벽한 민주정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여전히 신분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부유한 도시 시민계층만 정치에 참여하였으며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배제된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또 한 번의 피의 민주주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영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선거권을 획득하려 한 차티스트 운동, 인종차별에 맞선 흑인 참정권 운동, 성차별에 맞선 여성 참정권 운동 등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제도나 권력에 맞서 싸운 결과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성별,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보통선거를 기반으로 한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은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주체가 되는 대중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다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치 참여 통로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 달고 어떤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을 SNS에 올리고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정치 참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정치 참여 통로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선거 때가 되면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등 정치 무관심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대표자가 우리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들의 참여와 관심뿐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합시다. 오늘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관해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와 정부 형태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